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용고사를 위한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쪽을 봐주시면 지금 이 강좌하고 같이 교재 자료가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목차를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예, 그걸 보시면 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제가 정리를 했고요. 5단원까지가 거의 한 100페이지, 그래서 50장 정도가 되는 내용으로 압축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용고시 안에서 우리가 지금 내용학 부분이 56점이죠. 예.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교 24, 내용학 56인데 변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변화하지 않고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6점 안에서 현재 확률과 통계가 차지하는 점수 부분은 6점이죠. 예, 그것이 이제 17학년도부터 계속해서 배점에선 변화가 없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6번 시험 동안에. 자,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56점 중에 6점이면 상당히 큰 점수예요. 게다가 확률과 통계 같은 영역은 어떤 심오한 수학적 영역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호 사용을 조금 자유자재로 편하게 하시면서 정확하게 산수 실수 안 하시면 6점을 다 받을 수 있는 영역이죠. 4점짜리 서술형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절대로 이 6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이렇게 점수를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서 많이 점수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그 6점이라는 데 큰 그 중심에 집중을 하시면서 그 확률과 통계를 총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목차 말씀드렸는데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이제 그 개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확하게, 예, 아주 압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뭘 빼는 압축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넣어뒀고요. 그 다음에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경우 아주 기초적인 부분 있죠. 예, 고교에서부터 연계돼서 배웠던 그 영역이니까 좀 많이 까먹었다 하시는 선생님들 한 번만 보시면서 거기 예제하고 기출문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 3, 4단원이 가장 이제 밀집되어 있는 영역이고 물론 5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데피니션을 확인하시고 내가 구멍이 났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채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호의 사용은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출제되는 기호에 준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 우리 뭐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그것들이 거의 통일성은 있어요. 기호가. 그렇긴 하지만 약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스피드하게 하려면 너무 기호에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확실하게 기호와 더불어서 용어를 확실하게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서 거기 하나씩 붙어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 문제는 정확하게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그다음에 계산을 실수하지 않는 그런 연습하는 문제로서 많지 않아요. 일부러 많이 넣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시험장에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와 기호 사용, 계산 이걸 실수하지 않으시면 6점 맞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5단원까지 공부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총정리를 하시고 지금 마지막에 6단원에는 지금 우리 이제 화면이랑 똑같이 나오는 문제를 다 넣어놨죠. 1, 4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해서 그 기출문제를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5단원까지 정리를 먼저 하고 제가 더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6단원의 문제를 푸세요. 예. 뭐 긴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문제씩 해봐야 18문제라서 예. 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리고 딱 지금 이거를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클릭하실 때 요거를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선생님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곧 볼 시험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선생님들을 먼저 풀어보시고 요걸 같이
조금 빠른 배속으로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료에도 있으니까요. 자료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영역이 나눠져 있죠. 앞쪽은 사실은 아직까지 비단 확통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절은 뭐 수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없었어요. 배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5, 4, 4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나왔음에도 기입형으로, 단답형으로 했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7학년도가 되면서부터 이제 6점으로 2점, 4점, 기입형 2점, 서술형과 4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다만 여기에 20학년도에만 4점짜리 서술형에서 이산수학이랑 확률통계를 통합형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산수학에서 생성함수 구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계산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2점으로 싹둑 자르면 확률통계 2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술형에서 4점에서 똑같이 6점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요와 같은 것을 한눈에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눈에 저것이 다 들어올 수 있죠. 정규 분포라든가 변수 변환, 정률 생성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내가 빠뜨리는 게 있는가, 내가 놓쳤던 게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근데 이 영상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시려고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선생님은 임용고시 내용학 안에서 확률통계를 좀 미리 준비하시려고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똑같은데 어차피 이제 시험을 얼마 안 놔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하고 정리하고 스피드하게 지금 요걸 이제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또한 요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공부를 들어가면 되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똑같죠, 문제도. 네.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늘 이제 함수, 확률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됐든, 확률 질량 함수가 됐든. 그리고 결합 확률 분포가 주어지고, 조건부 기대가, 조건부 확률. 요걸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딱 확인해서 답을 딱 쓰고 시간을 세이브해서 다른 문제 푸는데 좀 줘야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통이 효자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6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눈에 보시고 거기도 제가 넣어놨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전체적으로 기출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해설을 하는 부분을요, 요 밑에 22학년도 문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2학년도 문제를 한번 볼게요. 먼저 문제를 좀 볼게요. 제가 아까 그 앞에 그 분석 쫙, 9년 문제 쫙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여기도 이제 위에다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이요, A형, 오른쪽이 B형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결합 확률 질량 함수하고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정률 생성 함수하고 중심극한 정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시면서 결합 확률 질량 함수 하면 벌써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은 뭐 언제나 우리하고 친한 거고 잘 나오는 거고, 이걸 보면서 정률 생성 함수. 근데 정률 생성 함수가 나오는 거는 사실 그걸 갖고 평균하고 분상 계산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중심극한 정리와 또 여전히 우리하고 친한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사실은 계산하고 답하는 건 다 하실 수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보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셨을 때, 결합 확률 질량 함수, 요것이 이제 계속 좀 확률 밀도 함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때 이제 좀 질량이 주어진 거가 좀, 상이한 건 아니고 신선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대값을 주어주면서 우리에게 이제 PQ를 계산하라고 한 거였죠. 예. 여기에서 얘하고 얘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물어본 것이 요 조건부죠.
자, y-x가 2라는 조건 하에 x 더하기 y가 4 이하인 경우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2점짜리라 여기서는 굳이 과정은 상관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틀리지 않은 딱 답을 기입을 잘 하셨어야 하는 문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저 표는 이쪽으로 제가 건너왔으니까 각자 자료를 보세요. 표에서 온 거니까. 자, 일단은 x가 제로인 경우에는 어차피 제로가 곱해져서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지금 제가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2가 되는 경우를 또 한 거죠. 예. 요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24분의 20 더하기 2q. 이것이 문제에서 말하는, 그렇죠. 아까 12분의 11이라고 했었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산수를 하는 거잖아요. 산수를 해서 q가 24분의 1이 나와요. 산수를 해서. 그래서 q가 24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가서 지금 우리 각자 자료에 표를 볼게요. 표 안에 있는 확률을 다 계산해서 1이 나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더하기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PQ하고. 네, 그래서 1이 되고. 아까 Q를 여기서 구했죠. 그러니까 산수하면 마찬가지예요. P가 6분의 1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확인을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저거 쓰는다고 제가 쓸 때 선생님들이 또 그거 따라오다 보면 힘들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질문에서 P 곱하기 Q분의 1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P 곱하기 Q분의 1은 6분의 1 곱하기 24를 해서 답이 지금 4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구별하기 위해요. 요 4 나오는 거가 답 하나가 돼서 이제 이게 2점짜리라 요 4를 쓰면 1점, 배점이,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조건부인데 요거 보기 편하게 이제 B라는 상황에서 A, 교 B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은 기입형이라 뭐 과정에 좀 연연하지 않고 정확하게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때로는 서술형은 이 과정을 쓰는 과정에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덜 실수를 하는데 기입형은 특히 내용학에서는요. 답만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이쪽에서 계산을 해버리는 게 있어서 거기서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이게 미리 좀 써놨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저쪽에서 가져온 거에서 이제 x, y가 결과적으로 요거 좀 이상하죠? y-x인데 그쵸? 이렇게 해놓을게요. 다시 고칠게요. 네. 지금 둘의 차가 2가 되는 경우가 요거예요. 2 빼기 빵, 3 빼기 1, 4 빼기 2. 그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이제 저기 계산한 거 그대로 해서 PQ도 정해졌기 때문에 24분의 1, 24분의 3, 24분의 1은 괜찮으니까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런 조건에서 얘네를 다 합하면 24분의 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B라는 것이 24분의 5가 돼요. 예.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럼 그 다음에 요거 하에서 4가 되는 경우가 지금 노란색 할까요? 요거 두 개죠? 0 더하기 요것도 잘못 썼죠? 네. 자료가 있었으니까. 그쵸? 네. 잘못 썼어요, 아까. 그래서 4 이하가 되는 거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해당하는 게 24분의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24분의 4. 좀 작지만 보이시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5분의 4가 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제가 다 표시할게요. 네. 4하고 5분의 4하고 이렇게 썼으면 1점, 1점, 2점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결합,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서, 그쵸? 예,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대값을 줬어서 이제 여기서 그냥 변수, PQ 이런 거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짧은 시간에 이거 계산하다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산수 실수가 많아요. 예. 산수 실수를 안 하면 되니까 차분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확통 같은 게 나오면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잖아요. 우리가 위상이나 대수 해석 나오는 것보다 마음 편한 마음에 급해져요.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살짝 다시
B형의 7번 문제로 나왔던 여기 다시 한 번만 올게요. 정률 생성함수 중심극한 정리였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정률 생성함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는 이게 핵심이었어요. 분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확률 표본들이 보이시죠? 표본. 네. 요 녀석에 대해서 평균을 얘기해 줬어요. 100개.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이 9 이상이 될 확률을 요거죠. 지금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할 때 이 C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C. 그쵸? C. 뭐 지겹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산수 실수 안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됐죠? 그럼 좀 넘어올게요. 예, 이쪽으로 와야 돼서. 자, 지금 저기 자료 보시면 정률 생성함수를 줬죠? 그래서 우리가 EX하고 VX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미분을 해놓은 걸 여기 해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다 내가 저거 잊어먹고 있었는데 라고 해도 이 문제 보면서 또 이제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8,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80.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에서 원했던 건 분산 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기요. 요거의 풀이 과정을. 그러니까는 여기 답이 16, 여기까지 해야 돼요. 뭐 답만 16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서술형이니까. 요렇게 썼어야 돼요. 요렇게 해서 뭐 그 중간중간에 미주알, 고주알의 산수는 별로 의미 없고요. 서술형 쓸 때는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옆에 여백을 이용해서 계산하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문제없이 2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제 요거 계산하라는 거였거든요. 네, 요거.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꿔준 거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정규분포화 되니까 아까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놨던 거죠. 평균과 분산을. 그러니까 요거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요 말을 꼭 언급하셔야 되겠죠. 네. 정규분포를 따른다. 요것은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네, 점수를 받아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산이야. 그 다음에 미주알, 고주알은 안 해도 돼요. 네,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서 요 C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2분의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또 2점. 그래서 4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처음 이제 확통에 대한 공부의 방향을 설정할 때도 이 기출을 먼저 보는 게 좋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학이라는 자체의 과목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다 분류가 돼서 어떤 식으로 출제를 되냐를 먼저 보면 공부하는데 훨씬 쉬운데 그건 확통뿐만이 아니라 뭐 의상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수하고 이걸 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각자가 하시면 돼요.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근데 이게 이 전체적인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이 구조, 서술형은 이 구조를 잘 보죠. 다 봐도 깔끔하게 해야만 그 점수를 감점을 안 당하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천천히 다시 한번 4번 가서 보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여기도 요 산수하는 과정은 없지만 최소 여기 이런 건 빠뜨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PQ 구하고 여기 이렇게 해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술형이라면 빠뜨리면 안 되지만 얘는 상관없어요. 기입형이라. 근데 이걸 이제 서술형이라고 다시 한 번만 추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죠. 충분히 좋아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2학년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자꾸 제가 영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확률 밀도냐, 확률 질량에게 주어지는 거는 뭐가 주어져도 우린 그거 관계 없으니까 잘 요리요리 조리조리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됐겠죠. 머리에 다시 이제 시험을 얼마 안 놔둔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머리에 막 쐐기를 박아야 하고요. 방향을 잡는 선생님들은 저런 방향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2학년도 문제 받고, 자, 21학년도 문제 볼게요, 이제. 자, 그럼 21학년도 문제를 볼게요. A형의 기입형의 정규분포, 표본 집단, 표준화. 뭐, 낯설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요 분산 안에서 A 계산하라는 거하고 여기에서 요 표준화 시킨 거에서 B 계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자, 일단 얘 때는 21학년도에서 사실 진짜 그랬어요. 여기 3번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뭐 A 회사, B 회사 이제 그 변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정규 분포화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이것이 기입형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과정 많이 없어도 요거에 의해서 이게 300이 나오고, 그쵸? 예, 이 계산에 의해서 100이 돼가지고, 자, 요거 산수 뭐 그런 건 생략할게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 정규 분포화 시킬 필요도 없고, 일단 우선 여기에 관련된 게 A죠, 이게. A를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에 관련된 게 우리가 여기에서 결과론적으로, 요건 굳이 위에다는 뭐 답에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바꿔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10분의 20이니까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에서 말하는 저게 B죠. 네. B가 2가 되는 거죠. A가 100이고 B가 2가 되는. 요렇게 해서 2점. 각각 1점씩 했었겠죠. 네.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문제가 9번이 조금 그랬어요. 근데 자료 문제 한번 보시면 지금 균등분포를 따르니까 그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Y를 X1, X2, X3의 중앙값이라고 해서 약간 혼란이 오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Y의 누적 분포 함수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Y의 확률 밀도 함수였어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어차피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면 그 녀석을 미분해서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 확률 밀도,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녀석을 할 건데 여기에서 요 부분을 언급을 좀 요렇게 하셔야 온전하게 4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요렇게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적어도 두 개의 값이 y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다. 뭐 이러한 언급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없었으면 뭐 요렇게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해놨다면 아마 2점 정도를 여기서 한 2점 정도를 감점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1점에서 2점을. 네, 매우 중요한 얘기. 그리고 사실 이렇지 않으면 여기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산 산수는 구투미 하시고요. 그거 다 답안지에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 계산은 깔끔하게 요 형태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분해서 요렇게 계산하는 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복잡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배점으로 본다면 각각을 찾는 것에 1점 1점과 요 부분에 대한 부분에 2점 해서 4점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고 다시 한번 보면 변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x바와 y바에 대해 두 개를 줬을 때에 요 방식으로 요것도 뭐 서술형으로 나쁘진 않아요. 서술형이라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썼으면 되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쉽지만 그래도 요것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했던 이 누적 분포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워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누적 분포 함수는 이렇게 구하고 뭐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면 절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셔야 하는 거. 다시 한번 21학년도 문제에 어떻게 했던가. 사실은 이 문제 최근에 5년 정도의 문제 머릿속에서 그대로 잘 잡고 있으셔야 돼요. 내용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1학년도 받고 20학년도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20학년도 문제 볼게요. 좀 가볍죠?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이때가 이제 이산이랑 이제 통합형으로 나와서 앞에서 이제 함수 gx를 구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구하고 나서 이제 그 기대값을 풀이과정과 함께 써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앞쪽에 2점이 있다는 과정하에 그걸 이제 여기까지 구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아마 2점을 준다고 하면 그 다음엔 또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이 녀석과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좀 다 생략을 했어요. 치환적분을 하거나 적분하셔서 정확하게 답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건 절대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도 사실 이제 20학년도 이렇게 하고 21, 22에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나쁘지 않죠. 네, 두 개 문제 영역을 어차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산이랑 확률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B형으로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균등분포였어요. 0, 3에서의 균등분포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우선 여기서 원했던 거는 아까 앞에 문제랑 똑같아요. 근데 약간 좀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너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느끼시겠죠? 22년, 21년, 20년에서 계속해서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는 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느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갈 것은 또 똑같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23학년도 문제에서 요와 같은 것은 꼭 나온다. 이렇게 거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녀석이 이 녀석을 통해서 얘를 구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조건에 의해서, 그쵸? 여기 이제 계산한 거예요. 뭐 무리되지 않아요. 전혀.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하든 요걸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지금 그 얘기예요. 요 한 영역을 설명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뭐 어려움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균등분포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은 여기서는 앞쪽에 지금 요거를 계산하는 그 풀이 과정을, 그죠? 그 풀이 과정을 하나 쓰는 것들이 한, 부분 점수가 들어가긴 할 때 큰 영역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점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 뒤에서 또한 그, Y의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는 요 부분에, 하고 이제 크게 2점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이쪽에서 이제 3점과 1점으로 줄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좀 나누기가 그런 게요. 어차피 여기 영역이 되면 뒤엔 당연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찍기도 그래요. 거의 이제, 말하자면 이럴 때는 어떤 산수가 틀렸다거나 할 때 약간 부분 점수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제 부분 감점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뭐 크게 이렇게 잘라 먹을 거는 없죠, 아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원하는 계산하는 여기 영역까지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기에서 이제 요건 어차피 요건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F4에서 F4는 우리 앞에서 구해놓은 데다 계산하면 쉬운 거죠. 그죠? 여기가, 아니, 요쪽이죠? 네. 요거였으니까 4가 들어가면은 2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답에서 틀리면 뭐 0.5 이상 깎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산수 부분은.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수가 주어졌을 때 아까랑 똑같지만 이렇게 되는 걸 정리하고 그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 간단하게 계산해 놓으셔도 되니까 여기 하는 요 파트 이런 영역이나 범위나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런 걸 빼면 부분 0.1점이라도 감점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영역을 이렇게 계산했다는. 무리 없죠. 네. 그러면서 아까 8번 문제는 이산이랑 합쳐져서 앞에서 생산함수를 구한 다음에 기대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여기 계산은 다 생략된 거니까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요 20학년도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입형 2점과 그러니까는 확률 통계에서 차지하는 게 2점, 4점, 6점이었어요. 대단히 무게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19학년도 문제 볼게요. 자, 19학년도 거 볼게요. 이것도 뭐 여전히 똑같아서 이제 완전히 너무 똑같아 버리죠. 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제 부품 뭐 가하고 나로 시스템 구성되어 있어서 가가 고장날 때까지 그쵸? 요런 것들을 읽을 때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을 때 좀 조심히 읽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 그걸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요걸 하는 거죠.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죠? 네. 자, 이제 시험장에서 저렇게 인지를 하면서 내가 시험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거는 이제 기입형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마무리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요게 답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 부품이 이제 10 이상, 10 이상이에요. 근데 그쵸. 제가 별표에는 독립이라는 조건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계산한 부분 있죠. 그래서 요거 적분한 부분. 그건 요렇게 하셔야 하고 산수를. 예, 그다음에 y가 10 이상이 10보다 커야 하는 계산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것이 기입형으로 서술형으로 나와도 아무 문제 없죠. 요렇게 할 것이다. 계산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4점을 주려면. 그래서 문제 없게 답은 요렇게 된다. 자, 다시 한번 독립인 두 변수에 대해서 각각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독립 성질을 이용해서. 요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 읽고, 풀고, 계산하고 이렇게 되면 한 2, 3분이면 충분히 하실 거예요. 네. 물론 저 적분하는 데서 실수를 안 해야 하긴 하지만. 자, 이제 2번 와서 볼게요. 2번 문제는 또 멀리 왔으니까 자료로 보세요. 예. 전반적으로 일단은 요걸 줬어요. 그쵸? 예. 지금 이 부분이 0.1이라는 게 이제 문제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C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하나 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6명의 표본이 36명일 때 이제 표본 평균의 값이 60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이제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는 거죠. 우리에게 준 것은 요걸 주어줬어요. 조건으로는. 예. 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단은 먼저 결과적으로는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마무리가 이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 C를 찾아와야 하니까. 근데 조건이 요것이 0.1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나는 얘를 요렇게 계산하겠다는 요런 한 영역이 있어야 되죠. 0.9를 이용하겠다. 같은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표본 자체를 지금 36명일 표본을 크기가 36이고 평균이 60이라 그래서 표본 평균의 값이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여기 계산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쵸? 네. 그거 이용한 거고 여기가 사실상 이렇게만 쓰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더 너저분하게 써도 그런다고 뭐 점수를 더 받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도 한 영역에 반드시 요 영역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어진 조건이 이거니까 나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어차피 요게 오차 범위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요걸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분의 2C가 1.64가 돼서 요거 계산하면은요 C가 2.46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런 산수는 계속 얘기하지만 구퉁이 하시고 마무리해서 이걸 좀 확실하게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영역 여기까지 딱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예. 중간중간의 과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은 결국 여기서 C를 구해온 거니까 지금 제가 아까 판서 해놓을 때 미리 해놓으라고 요랬지만 뭐 물론 거기 써도 되고요. 바로 거기다 2.46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쵸? 예. 그 넣고 나서 이 문제에서 아까 60이라고 했거든요. 표본 평균이. 그래서 60에서 2.46 뺀 57.54 하고요. 예. 그 다음에 62.46이죠. 요렇게. 진짜 답은 이게 되겠죠. 이거 하고, 요거 하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한 영역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요쪽을 뭐 배점을 한 2.5, 여기를 1.5를 할지, 뭐 여기에 배점을 3으로 할지, 그러니까 3대 1로 할지 뭐 그렇지만,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단 여기가 과정이 될 때 여기서 쌍뚝 끊어지진 않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이 확통이 뭐 종이 쳐서 못 썼다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4점이 다 되겠죠. 근데 제가 말한 건 이제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될 채점 요소들, 채점 영역에 해당하는 걸 말하는 거고 중간에 이제 이런 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감점이 0.1,
에서 0.5까지 어떤 감점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뭐 요렇게까지 작성을 하면 이건 4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요. 그래서 19학년도에 조금 재밌는 건 요 구간을 하는 문제였다는 거. 그쵸? 그 구간에서 C를 계산하라는 거. 아, 요때는 요것이 나왔었구나. 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 7번은 계속 나오는 문제의 반복이니까 특별히 새로울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9학년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18학년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18학년도 거 보시면 지금 조건부 기대값 계산하는 거죠. 아까 앞에 거랑 똑같죠. 표가 주어지면서. 그쵸? 그래서 뭐 빠르게 볼게요. 예. 여기 계산하는 식에 이제 계산한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아까도 그 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기입형 문제에서 산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기입형 문제에서는 서술형, 그 구퉁에 계산하라는 건 연습장을 문제지를 활용하라는 거니까 그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정확히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물론 이렇게 이쁘게 정수 안 하고 정확하게만 쓰면 되잖아요. 글씨는. 근데 자꾸 옮기면서 실수하고 이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먼저 처음 계산하실 때 이렇게 정확히 하시라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한번 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요거 이제 보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여기서 15분의 6을 계산을 해 올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확히 표를 보고 읽는 건데 표를 보고 옮길 때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표를 보고 옮길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연산, 답은 지금 요거 하면 6분의 5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6분의 5를 쓰는 것이 이 문제의 2점을 받는 건데 그 쓰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4분의 3이 나온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2점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와, 2점은 정말 큰 점수예요. 이런 문제에서. 자, 조심하시고요. 7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표준한데, 이제 여기서는 뭐 아까도 물론 그런 게 있었지만, 아까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요렇게 생긴 거 계산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T 분포를 요렇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서 그 표현하는 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아싸리 써놔버리고, 답을 하실 때 이게 4점에서 감점되지 않으려면, 여기 일단 요거를 할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요 마무리까지 넘어오는 그 과정은 본인들 마음이에요. 여기다 쓰시든지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한 걸 보여주든지. 그거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거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K를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K는 1.8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표현하는 건데 요 과정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요런 요소들만 넣으면 3점. 네, 답 마무리까지 1.8 하면 3점.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더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거꾸로 오고 있잖아요. 거꾸로 오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제 좀 지겨워질 정도로 왜 똑같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18학년도 문제, 17학년도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7학년도 문제는 너무 앞에랑 반복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자료 올리려고 하다가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 꼬집어 드리려고. 예. 주변 확률 밀도함, 확률 밀도함수 그러니까 주어졌죠. 예,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건 이제 계산은 똑같지만 결과적으로 식을 세울 때 요 표현 방식이 약간 좀 그렇죠. 어차피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y를 요렇게 줬죠. 예. 둘 중에 이제 크지 않은 수로. 그 표현 방식 때문에 그런 거라서 뭐 구하는 건 똑같아요. 요거 계산하는 거. 같이 보고 해설 같이 한번 훑어만 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때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균등분포를 따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줬어요. 근데 여기 계산이 약간 좀 까다로운 거 외에는 결과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랑 평균이랑 계산하시오 이런 거예요. 새로운 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요거 잘 그냥 천천히 약간 좀 멈춰서 보세요. 네. 문제 될 거 없죠. 예. 그냥 2분의 5보다 작게 된 거 요걸 요렇게 계산하겠다
해서 산수하는 과정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14번 와서는요. 어차피 이제 우리 똑같이 요거 때문에 아마 약간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면 되니까 사실은 이제 구조만 보려고 한 거예요. 아까 같이 요걸 찾죠. 근데 여기 계산은 되게 좀 지저분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찾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는, 그죠? 함수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찾는 거 여기에, 그죠? 요 부분을 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꾸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아니까 그거와 더불어 확률 밀도 함수, 그거와 더불어 확률 밀도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기는 아마 한 3대1 정도의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점이. 그쵸? 예. 그래서 똑같은 구조에 지금 계속해서 찾아서 미분을 통해서 확률 밀도 함수 구하고, 확률 밀도 함수 구했으면 그 녀석이랑 변수를 곱해서 평균을 구하고 기대값을 구하고. 괜찮죠? 예. 17학년도 문제도 완전히 뭐 평이했어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뭐 한 요 정도를 완성을 했을 때 한 3점에서 1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뭐 산수가 틀려가지고 뭐 이게 2가 안 나왔다 이러면 감점이 되는 거지, 뭐 여기를 썼는데 여기를 못 쓰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 14번 또 7번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17학년도 문제까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 15, 14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이제 배점이 6점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 기평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16학년도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요때도 요게 2점짜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16학년도 그러니까 앞쪽에서요, 이렇게 2점짜리씩 나올 때 되려 더 그 확통의 점수가, 그러니까 감점들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배점을 얻지 못한 게 뭐냐면, 아마 빨리 계산을 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2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가 나올 때 되려 4점짜리를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을 차곡차곡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시고, 요게 기입형으로 나온 거지만 그냥 그거 개념치 마시고, 14, 15, 16 요 문제들은요, 우리가 이제 영역은 어차피 계속 지금 앞에랑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마찬가지였어요. 16학년도에 7번도 지금 뭐 학생 A가 N번, B가 뭐 2N번을 던질 때 둘이, 그쵸? 조건부 확률 구하는 거였어요. 앞면이 A가 던져서 나온 앞면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 편하시라고 쓴 거예요. 이게 어차피 기입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나올 때 이 두 학생이 합쳐서 앞면의 합이 2가 나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하는 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2점짜리 문제치고 계산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막 빨리 되는 건 아니고, 또 급하게 하면 틀리니까 당시에도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물론 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계산에서 좀 조심하시라. 그걸 다시 한번 말하는 거고, 실전에서 확통뿐만이 아니라 2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 2점짜리의 문제가 뭐 쉬운 거고 4점짜리가 어려운 거고 이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2점짜리는 그렇게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나 시간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2점인 거고, 4점짜리는 이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명시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서술하는 그 과정을 평가한 부분이 들어가서 4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점짜리 문제가 뭐 쉬운 문제다 이럴 수는 없는 거라서 2점짜리가 나올 땐 지금 확통을 떠나서 전체 과목을 다 망라해서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한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료로 그냥 나가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같이 마무리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원하는 거는 지금 기평이기는 했지만 주어지는 함수가 지금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변수비 하니까 아까 17학년도과 똑같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구해서 여기로 가는 이게 지금 한 번도 거의 빠지질 않아요.
네, 계속해서 9번 시험 내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답을 쓰는 건 이렇게만 쓰면 답은 확인이 돼서 이 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출제되고 있는 이 형태를 눈여겨보시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뭐 어려운 문제는 그리고 또 이제 14, 15, 16이 조금 더 뒤에보다는 평이해요. 평이하긴 한데 그건 이제 뭐 주어진 함수가 좀 평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4, 15, 16은 다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스피드하게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문제가 될 문제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학년도 문제 볼게요. 자, 15학년도 거에서 이제 정규분포, 변수 변환해서 정규분포하는 건 너무 똑같아서 진짜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가우스로 나타낸 요 M 때문에 그냥 그거 한 개만 보고요. 차이점을 이제 느끼세요. 아, 맞다. 저 5번은 똑같구나. 이거 똑같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을 요렇게 하는 거, 요런 거 산수 실수 안 하셨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를 완전히 몸으로 흡수하세요. 계속, 저건 뭐 계속 나오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런 건 또 되게 익숙하잖아요. 예. 그래서 Y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게 아마 K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K는 2분의 1이다. 요렇게 했으면 답이 되는 거고요. 완전히 너무 똑같아서 언급도 안 해도 될 정도인데 봤어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것이 이제 약간 다르죠? 주어지는 자체를 저렇게 이제 가우스로 준 거라서 예. 그래서 바꾼 거고 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할 건 없죠. 여기서 산수 틀리지 않게 하는데 이제 요때 이제 우리가 이게 거꾸로 가는 거니까 15학년도 자체에서 이제 요거 독립인 경우에 요렇게 이용을 해서 빨리 계산하는 그거를 한 거죠. 답은 9분의 1이 되는데 독립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독립 변수 두 변수가 독립인 경우를 계속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계산해야 되는 확률을 물을 때 여기 이제 변수를 함수 자체를 가우스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2에서 3과 되는 사이에서 이걸 바꿔치기 해서 계산하는 요 과정을 보는 거니까 뭐 어렵고 쉽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15학년도가 저런 유형으로 등장을 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2점, 6점으로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확통이. 근데 아주 엄청나게 큰 변화가 없으면 23학년도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5학년도에서 다시 한번 정규분포라든가 뭐 정규분포로 근사를 한다라든가 변수를 변환해야 한다는 거는 뭐 그냥 그저 기억니은데 가나다라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 구성이 되는 것처럼 그만큼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입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산을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4학년도 거 하나만 보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거 보도록 할게요. 자, 14학년도 문제는 그래도 조금 색달라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거라서. 그쵸? 뭐 계산은 쉽지만 그래도 좀 색달라서 A통신사 이용하는 이제 이제 도시에 400명 중에 20%가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일단 이항분포로 시작을 해서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80명 이상 92명 이하가 될 확률을 이항분포의 정규근사를 이용해서 했을 때 요 K를 계산하여라. 그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죠. 접근은. 그렇지만 좀 간단하죠. 14학년도가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뀐 형태로 시험을 본 게 9번 시험을 봤잖아요. 첫 번째 연도였어요. 예.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 거니까 이런 과정들인데 이거 어차피 기입형이라 사실은 답은 K가 2분의 3인 거예요. 그런데 늘 똑같은 얘기지만 이항분포, 그쵸? 이항분포에서 EX와 VX를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마지막 문제니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2분의 3이 됐다. 되겠죠? 이항분포가 됐든 정규분포가 됐든 또는 정규분포가 나왔을 때 변수가 다를 때 그 변수 변환, 합을 하든 상수배를 하든 차를 하든. 그쵸? 네,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5번의 형태의 지금 여기서는 이 당시 이제 첫 번째 14학년도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이제 보는 시험이었어가지고 아마
이게 배점은 3점을 준 거예요. 이렇게 뭐 2점, 3점 이런 게 많았고 우리가 2점짜리랑 4점짜리로 딱 정리된 거는 이제 그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물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배점도 1점, 1점, 1점으로 했나 봐요. 그죠? 여기 다시 한번 와서 볼게요. 지금 일단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줬어요. X와 Y에. 그쵸? 여기다 이걸 주면서 여기서 물어본 게 첫 번째, Y의 확률 밀도 함수 하나를 물어봤어요. 그럼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Y가 2가 되는 경우에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물어봤어요. X에. 그쵸? 조건부 확률 밀도. 요렇게.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연결 지어서 조건부 기대값을 한 거죠. X의 조건부 기대값. 그러니까 결국에 조건부 기대값이라는 자체가 위에서 구한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변수랑 곱해서 계산할 거니까 이게 사실 순차적인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하나, 둘, 세 가지를 물어봤던 거죠. 확률 밀도 함수 먼저 계산하고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 하고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줬으니까 조건부 기대값을 물어봤겠죠. 둘이 변수.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를 주면 그냥 확률 기대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근데 요거가 여기 있는 거, 요것도 참 잘 나오는 형태예요. 네, 잘 봐두셔야 돼요. 조건부. 조건부 확률만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기대값, 확률 밀도 함수에서 주어지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세 가지를 한 거 있죠? 세 가지. 그거 요쪽에 가서 세 가지 한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확률 밀도 함수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합 확률 함수를 결합이라고 할게요, 그냥. 결합 함수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을 가지고 지금 이게 Y에 관련된 걸 하는 거니까 X로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 녀석을 가지고 또 두 번째에서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물어봤죠. Y가 2가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걸로 계산할 거니까 요것도 이제 또 이제 좀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은 위에서 원래 주어진 결합 함수로 하고 요 부분은 요 위에서 구한 함수로 하고 해서 계산했을 때 뭐 어렵진 않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이 스텝으로 딱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14학년도는 이제 앞에 거하고 살짝 좀 달라요. 신선해요. 네. 그래서 기대값 구하는 거죠. Y가 2인 경우에. 그래서 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와서 계산하면 14분의 9가 된다. 아마 뭐 1점 이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건 지금의 기준으로 4점짜리 문제로 해도 그렇게 손색은 없어요. 왜냐면 계산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딱딱 깔끔하게 정선해놔서 그렇지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서술형 4점으로도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제가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잡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고자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더 많으실 수 있는데 총정리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 13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그 교재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해설도 아주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이제 이 풀이는 제가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같이 한번 리뷰하는 건데 거기에 이게 뭐 엄밀하고 딱딱한 교재가 아니고 정리 자료한 교재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한 교재이기 때문에 거기 공백을 넣었잖아요. 거기다 다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연필하고 다시 지워도 되는 거니까 그 계산을 하고 지금 저하고 같이 요거를 이렇게 리뷰를 했으면 아주 효과가 클 거예요. 200% 이상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8문제를 확인을 했고요. 그 안에 개념을 이제 새로 방향을 잡으신 선생님들은 사실 이거 먼저 보게 되면 약간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신 선생님은 이제 자료 보시면서 쭉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확률 통계 자체를 어차피 우리가 다 학부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는 않아요. 약간 가물가물하지 아예 낯선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총정리 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시간 오래 절대로 걸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방향 잡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뭐 말하자면 내가 차분차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6단원이니까 기출문제 푸는 거 뺀다 그래도 한 단원을 하루에 한다면 일주일이면 돼요.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단원 하루에 하나씩 편안하게 정리를 하겠다면 뭐 복습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새로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지금
6단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죠. 네, 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를 하면서 목표는 뭐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목표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제 확통에 6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이 확통에 만점을 받는 것이다.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23학년도 거기도 여기서 큰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요. 이 앞부분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분석하시고 뭐 빠뜨린 데 없나 구멍 채우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은 정말 우리가 6점 다 받는 걸로 확정을 짓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기출문제 푸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거랑 연결을 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